자, 24번. 복소수 G에 대하여 다음 주어진 등식 성립할 때 G 곱하기 G 바를 구하라. 일단 복소수 단어 안에 딱 등식이 등장하나? 뭘 이용해서 풀어야 되지? 복소수와 서로 같을 조건. 좌변은 실수분과 허수분이 우변은 실수 허수분 같게 만들어주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를 보니까 얘는 우변은 실수 허수분 나눠져 있지. 근데 얘는 G 안에 실수 허수분 들어가 있지. G 바 안에도 실수 허수분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 형태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지? 그치? G를 A 플러스 BI라 두고 실수 허수분을 분리시켜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G라는 값을 A 플러스 BI를 둘게. BI를 두면 G의 반은 뭐가 돼? A 빼기 BI 되지. 얘를 그냥 대입시켜서 분리시켜 풀어주면 돼. 대입시키자. 그러니까 3에다가 A 플러스 BI지. 마이너스 2배에다가 A 빼기 BI가 되고 얘가 얼마 나와야 돼? 5 플러스 10I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얘를 전개시켜 실수분을 분리시키자. 그러면 얘는 전개시키면 3A지. 여기는 실수분이 마이너스 2A지. 묶어주니까 얼마? A 될 거고 얘를 곱하기 3BI 얘는 2BI 두 개 다니까 5BI가 되지. 맞지? 얘가 서로 같으면 돼. 그럼 A 값이 얼마? 실수분이 5가 되면 되고 허수분 5B가 10이 되면 되지? 그럼 B 값이 얼마? 2가 되겠지. 맞지? 그래서 우리 구하는 값은 G 곱하기 G의 바지. 얘는 두 개는 워낙 많이 알려진 공식이지? 얘 두 개 곱하면 돼. 곱하니까 얼마?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나와. 그럼 얘 제곱하고 얘 제곱 하면 되지? 얘는 25 얘는 4가 돼서 답은 29가 될 거야. 이렇게 체크하면 될 것 같아. 자, 25번. 다음 주어진 4차 방식을 얘 2차 방식 나왔을 때 목과 나머지를 동시에 구하는 거지? 자, 식 적어볼게. 항상 식을 당시 나누면 식을 적어. 이 문제는 좀 특이한 케이스다 보니까 식에서 문제를 풀어내기 조금 복잡해. 얘가 목수 QX가 되고 얘가 나머지 X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항상 X가 항등식이야. X가 항등식에서 미증계수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얘를 봐야 되지? 맞지? 얘가 인수분해 될 때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되면 뭘 통해서? 그렇지. 수치 대비지? 수치 대비를 통해서 미증계수 구하고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면 뭐지? 개수 비교를 풀어야 돼. 이렇게. 자, 근데 얘가 지금 인수분해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수치 대비를 풀기 힘들어. 개수 비교 풀어야 되는데 개수 비교 풀리고 했더니 QX 몇 차식이야? 얘가 2차식이면 전체가 4차식이잖아. 얘가 2차식이면 얘도 2차식 내줘야 돼. 그럼 미증계수 3개. 얘가 2차식이면 나머지 1차식 돼야 돼. 미증계수 2개. 총 미증계수 5개 나와. 그러니까 정렬시켜가지고 그 미증계수 다 구해야 돼. 좀 복잡하잖아. 맞잖아? 그래서 이 문제는 특이하게도 얘는 가장 원론적인 방법. 주어진 당식 몇 차 당식 몰라? 당식은 나한테 못가 나면 동시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직접 나눌 수 있는 문제. 이 문제는 그냥 직접 나눠서 푼다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를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좀 특이한 문제이긴 해. 직접 나 풀자. 자, 이 문제는 4차 당식 적은 x4성 플러스 2x의 3성 x의 3성 그럼 플러스 11x 빼기 4잖아. 그걸 x 지금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이렇게. 자, x 제곱을 나눠주면 되지? 그럼 x의 4성 플러스 2x의 3성 플러스 3x 제곱이 돼. 두 개를 빼는 거지? 자, 빼면 얘는 다 없어지고 얘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1x 빼기 4가 되는 거야. 또 마이너스 3을 없애야 되지? 마이너스 3 곱하니까 마이너스 3 되고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되지? 얘 두 개 또 빼는 거야. 자, 빼면 11x 마이너스 6x 빼면 그치 17x가 되지? 얘 빼면 플러스 5가 되지. 더 이상 빼지 않잖아. 나머지 1차시 되는 거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이제 몫이 되는 거지? 몫이 되고 얘가 우리 그러니까 몫은 QX가 되는 거지. 얘가 QX야. 얘가 나머지지? 나머지 얼마인데 RX가 되는 거지. 얘가 RX인 거야. 이렇게. QX RX 구했어. 그럼 Q2 더하기 R이지. 그럼 Q의 2 더하기 R1을 구하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마 집으면 되지? 그럼 2 집어낼 거면 4 빼기 3이 돼서 1이 되지. 얘는 1이 되고 얘는 1 집어넣어. 20이지? 22. 두 개 되니까 답은 23이 되는 거야. 이렇게. 체크하면 될 것 같아. 얘를 기본으로 기억하고 얘가 안 되면 직접 나눠서 가장 원론적인 방법 들어가면 될 것 같아. 자, 26번. 다음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두 번이 알파 베타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어. 근데 이 식의 값을 만족하는 그때 뭘 구하지? 실수 K 값을 구하라고 했어. 일단 주어진 조건 봐봐. 조건을 보니까 지금 두 번이 알파 베타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잖아. 그럼 이 식에서 우리 뭘 할 수 있어? 그치? 세 가지 수학식은 기억하고 있어야지. 첫 번째 뭐지? 근과 계수의 관계. 그러니까 식의 값을 구할 때는 거의 가장 많이 이용하지? 가장 기억을. 그럼 두 번의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3분의 5가 되나? 3분의 5. 두 번의 곱이 얼마인데? 3분의 5다. 얘는 두 번은 a분의 c지? 3분의 k. 이렇게. 두 번째는 근의 정의지? 근의 정의. 놓치면 안 돼. 식값을 구할 때는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거야. 자, 근의 정의는 뭐지? 근을 대입시키면 만족한다는 거지? 그럼 3알파. 지금 제곱 빼기 5알파. 플러스 k가 뭐지? 0이 되고. 근의 정의는 항상 어떻게 이용한다? 2차식을 몇 차식 바꿀 때? 1차식 바꿀 때. 차수가 높으면 1차식 바꿀 때 근의 정의 주면 돼. 모양은 똑같아. 베타를 집으면 3베타 지금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5베타.
마이너스 5베타 플러스 얼마? K가 얘가 0이 되는 거지. 이렇게. 모양이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 인수정리지. 인수정리. 인수정리는 얘 3x제곱 빼기 5x 플러스 K라는 주어진 방식이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알파를 걸어가는 인수는 얼마지? x 빼기 알파. 베타를 걸어가는 인수는 x 빼기 베타. 그 다음에 3을 최고점에 3이니까 앞에 3만 딱 곱해주면 돼, 안 돼? 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얘를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 자, 가볼까? 다음 주어져 있는 식을, 뭐지? 만족하는 K값을 구하려니까 이 식을 지금 이제 1번, 2번, 3번을 봐봐. 1번, 3번. 얘 좋은 식을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없지. 맞지? 그럼 어떻게 돼? 얘를 전개를 시켜야 돼. 맞지? 전개시켜서 얘 주어진 조건식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돼. 전개시켜봐. 전개시켜 보니까 3알파의 지금 제곱. 얘 전개시키면 마이너스 3알파지?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K알파야. 그럼 전개시키면 알파를 묶어낼 수 있지? 그럼 마이너스 묶어내면 얼마야? 3 더하기 K의 알파가 되나? 그 다음에 2개 곱하니까 얼마? K. 그 다음에 얘하고 얘 봐. 모양이 똑같은 것 같아. 그치? 알파 대신 베타. 알파 대신 베타를 집으면 똑같지? 그럼 전개시키면 패턴을 바뀌는 것밖에 없어. 너희 직접 해보면 돼. 3베타 지금 제곱 마이너스 3 더하기 K의 베타. 더하기 K. 이게 되는 거야. 그 얘가 얼마? 두 개 다 한 값이 마이너스 10이 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이 조건식은 가장 편한 방법은 일단 근의 차수를 이 2차식이 딱 등장하지. 알파 2차, 베타 2차 등장하지. 얘를 뭐 1차식 바꿀 수 있지. 바꿔서 문제 푸는 게 가장 편하지만 만약 그게 눈에 안 들어오잖아. 그럼 이렇게 풀어주면 돼. 근각의 수관계 이용하기 위해서 식을 차수기 똑같은 거 묶어. 이게 3알파 제곱 있지? 3베타 제곱 있지? 차수가 똑같잖아. 묶어. 그럼 3을 묶으니까 알파 짐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 다음에 알파 베타 1차식 있지? 얘를 묶어. 공통인수 얘를 묶어내기만 하면 되지? 묶어내면 3 더하기 K에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는 거야. 그 다음 K 묶으니까 얼마야? 얘가 2K 되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차수가 똑같은 게 묶었단 말이야. 뭘 이용하겠어? 근각교수 합과 곱을 이용했어.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합하고 곱 형태 바꿔주기 위해서는 얘가 뭐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잖아? 그럼 곱셈 공식 변형이 들어와야 되지.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제곱은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 정도까지 들어와야 돼. 그러면 합, 곱, 합. 대입식에 문제 풀 수 있어 없어? 있지, 맞지? 그래 형태 바꿔준다 생각하면 돼. 첫 번째 방법이야. 자, 그러면 먼저 얘 대입시키자.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니까 3분의 5 제곱은 9분의 얼마야? 9분의 25지. 얘는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지금 2K 되지? 그 다음에 이게 3을 각각을 다 곱해야 돼. 3이 곱했으니까. 그럼 주어진 시간, 전체 시간 3을 곱하니까 얼마인데? 3분의 25. 3을 곱하면 마이너스 2K지. 그 다음 얘가 3분의 5잖아? 3분의 5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플러스 K 곱하기 3분의 5. 그 다음 플러스 2K. 얘가 지금 마이너스 10인 거야. 그럼 마이너스 2K는 플러스 2K 없어지지? 분모 3을 없애지. 양변에 3을 곱해주면 안 돼? 대신 3 곱해 정해지자. 3 곱하면 얘는 25가 될 거고 25. 여기 3 곱하니까 5가 남아있지. 5를 갖고 곱해야 돼.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5K.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여기도 3을 곱해야 돼. 그럼 마이너스 얼마 돼?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얼마야? 얘가 지금 10이 되잖아. 맞지? 10이 넘어가.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 5K가 마이너스 40이 돼서 K 값이 얼마 나와? K는 8이 나올 거야. 이렇게. 이 정도 따라오지. 차수 똑같이 만들었어. 그 다음 두 번째는 차수를 낮추는 거야. 뭘 통해서? 근의정의. 자, 근의정의는 어떨 때 이용한다고? 차수를 낮추는 때 이용한다고. 항상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 여기 보니까 3알파 제곱이지. 3알파 제곱이라는 값은 얘가 넘어가. 그럼 5알파 빼기 K로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그럼 얘는 모양이 똑같아. 이게 마찬가지 3베타 제곱도 마찬가지로 얼마냐면 5베타 빼기 K로 바뀌어.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잠깐만 2차식을 몇 차식? 1차식 바꿀 때 차수를 낮출 때 이용한다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이지? 그럼 얘가 지금 차수 2차식이잖아? 알파 2차식, 베타 2차식이 있으니까 얘 대신 뭘 집어넣으면 돼? 그렇지, 5알파. 5알파 빼기 K만 집어넣으면 돼. 얘 대신 뭘 집어넣으면 돼? 5베타. 5베타 빼기 K만 집어넣으면 돼. 그래 봤더니 이게 뭐야? 마이너스 K랑 플러스 K가 있지? 없어지지? 이 마이너스 K랑 플러스 K 없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져. 그래 봤더니 알파하고 뭐지? 알파 1차식 있지? 얘를 또 묶어. 맞지? 묶으니까 얼마인데? 안에 두 개를 빼면 되지? 얘는 오고 여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인 거니까 알파를 묶어내면 그건 너희 충분할 수 있을 거야. 정례식 묶어봐. 그러면 얘는 2 빼기 K에 얘가 알파가 나와. 그래서 얘 똑같이 나와. 얘도 마찬가지 2 빼기 K에 베타가 나와. 이렇게. 그것도 계산할 값이 얼마? 그치, 마이너스 10이 나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근각의 성을 두 개 묶어야 되잖아. 2 빼기 K만 묶어내주면 돼. 그러면 2 빼기 K를 묶어. 그러면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지? 얘가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야. 이 정도.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얘가 얼마인데? 3분의 얼마? 5잖아. 맞지? 양배 5를 나눠주니까 얘는 2가 되고 3을 곱해주면 얘가 마이너스 6이 되지. 따라서 2 빼기 K가 얘가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K가 나면 K가 되고 마이너스 6이 나면 2 더하기 6이 돼서 8이 되지. 똑같이 8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한번 체크하면 돼. 그래서 얘를 놓치지 마. 자, 27번.
자, 연립부등식이지? 자, 연립부등식 같은 문제는 하나를 풀어놓고 고정시켜놓고 나머지 하나를 관찰해주면 돼. 자, 첫 번째 보니까 딱 얘가 지금 뭐지? 인수분해에서 고정이 되지? 자, 곱해서 24가 되고, 그래서 11이 된 거. 3과 8이 이제 마이너스 하면 돼. 그러니까 작다는 말은 사이범위잖아. 맞지? 그럼 x가 뭐 사이범위? 3보다 크고 8보다 작은 거야. 그래서 수직선 그림 나타내면, 여기 3, 여기 8을 체크하고, 그림 이렇게 되지? 수직선이? 이거. 아, 잠깐 반대되지? 반대돼. 사이범위니까. 자, 이렇게 되지. 그 다음 밑에 마찬가지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래프 개형을 그려봐야 돼. 근데 인수분해 되잖아? 이게 합차공식이지. 이게 얼마야? k 플러스 3. 이게 얼마야? k 빼기 3이지. 그럼 이 두 개를 됐을 때 마이너스 2k 나와야 되잖아. 그럼 둘 다 뭐 해주면 되지? 마이너스 해주면 돼. 됐지? 그럼 크다는 말은 큰 것보다 크고 작은 작잖아. 얘가 0이 된 값이 얼마인데? 적어볼까? x 빼기 k 플러스 3에다가 얘가 하나 인수고, 그 다음에 x 빼기 k 빼기 3에다가 얘가 하나 인수잖아. 얘가 0보크가 되는 거니까. 그럼 얘가 0이 됐을 값은 얼마야? k 플러스 3이 되고, 얘가 0이 됐을 값은 k 빼기 3이 되잖아. 근데 얘가 더 크지? k가 어떤 값을 갖기 때문에 k 플러스 3? 얘가 훨씬 더 크단 말이야. 맞지? 그럼 얘에 주어진 얘는 뭐가 돼?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나오지? x 뭐 k 빼기 3보다 작을 거고, 또는 x가 k 플러스 3보다 클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럼 수직수 나타내면 그림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나타내질 거야. 됐지? 그럼 이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을 구하는 게 연립부등식인데, 해가 주어진 재료가 뭐지? 사이범위. 이 존재하는데 그 사이범위 몇 개?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서 얘가 이렇게 겹치고 얘는 겹치지 않을 수 있지? 또는 얘가 이렇게 겹치고 얘가 겹치지 않을 수 있어. 그 두 가지 케이스 나눠야 돼, 안 나눠야 돼? 나눠야 되지, 맞지? 무슨 말이겠지? 자, 나눠볼게. 첫 번째 케이스. 얘를 무조건 고정시켜요. 3과 8은 딱 고정시켜요. 얘를 움직이는 거야. 첫 번째, 얘가 겹쳐질 때 3 빼기 K가 이렇게 겹쳐질 때, 그럼 하나 사이범위 한 개 놓지? 근데 얘는 겹치면 안 돼. 안 돼. K 플러스 3이 이렇게 밖을 나갈 때 겹치면 안 돼. 이렇게. 첫 번째 케이스다. 자,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거,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 하는 거니까 얘가 뭐가지? 얘가 지금 알파가 되는 거, 얘가 얼마 돼야 돼? 그치? 베타가 돼야 되지. 근데 알파에서 베타 뺀 값이 얼마 돼? 2잖아. 맞지? 얘에서 얘를 뺀 값이 2가 되기 위해서는 베타가 3보다 2만 커야 돼, 안 커야 돼? 커야 돼. 얘가 3이니까 얘가 얼마 돼야 돼? 5가 되면 되지, 맞지? 그러면 K 빼기 3이 5가 나와야 되지? 그치? K 빼기 3이 5가 나와야 돼. 그럼 K 값이 얼마? K가 8이 되지.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건 8이야. 근데 얘의 조건도 만족해야지. 두 개가 떨어져 있어야 된단 말이야. 대입시켜서 만족하는지 아닌지 확인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 답을 8이야 적지 말고 반드시 확인해봐야 돼. 8 집어넣어봐. 8 집어넣고 얘가 얼마야? 11이지. 그러니까 11이 8보다 크잖아. 떨어져 있지. 만족하지. 그럼 얘 답이 될 수 있는 거야. 반드시 확인해봐야 돼. 떨어져 있어야 돼.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일단 얘가 이제 겹치는 거지. 이 문제. 얘가 지금 3 플러스 K 플러스 3이 이렇게 겹치는 거야. 얘는 겹치고 사이평 한 개 만들어지지. 그 다음에 얘는 겹치면 안 돼? 안 되지, 맞지? 얘도 반드시 확인해줘야 돼. 다 구하고. 이렇게 겹치면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지금 얼마지? 얘가 지금 알파가 될 거고 얘가 베타가 되지. 근데 베타에서 알파 연가 얼마? 길이가 2지. 얘 길이가 2가 돼야 돼? 그럼 얘가 8이니까 얘가 얼마 돼야 돼? 6이 돼야지. 얘가 6이 돼야 돼. 이게 따로는? 그럼 K 플러스 3이 6이 되기 위해서는 K 값이 얼마? 그렇지. K가 3이 돼야 되지? 근데 얘는 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게 K가 3이지만 얘도 만족하게 떨어져 있어야 되지. 그럼 대입시켜 봐야 돼, 안 시켜 봐야 돼? 시켜 봐야 돼. 3 집어넣어봐. 얘가 얼마? 0이 되지? 근데 0이 3보다 작네. 떨어져 있지? 만족하는 거야. 맞지? 그럼 다음에 몇 개? 8과 3이 되겠지. 그래서 뭘 구하냐면 K값 합을 구하랬어요. 두 개 합은. 두 개 다니까 얼마지? 8 더하기 3이 됐어. 답은 11이 될까, 이렇게. 체크하면 돼. 자, 그 다음에 28번. 다음 주어진 fx가 2차 당식이고, 그 다음에 gx가 1차 당식이지. 근데 두 개를 곱해놓은 당식을 예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 주어지고 나머지가 주어졌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문제 풀기 전에 개념 한번 다시 한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자. 자, 얘 반드시 놓치면 안 돼. 당식을 나누면서. 자, 우리 ax라는 당식을 bx로 나눴어.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라 둘게, 이렇게. 그럼 이 안에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들어가 있지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개념 뭐야? 그치? 예식은 항상 x에 관한 뭐다? 그치? x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거야. 자, 항등식에서 우리 미증계수 구하는 방법이 있지. 맞지? 그럼 미증계수 구할 때 뭘 보고 판단하지? 그치? 얘를 보고 판단하지? 이 bx.
제 bx가 얘가 인수분해 되냐 안 되냐 그 관점에서 가져가는 거야. b가 인수분해 되면 bx가 인수분해가 되면 그때 뭘 이용하는 거야? 그지 수치 대입을 통해서 미진계수 a, b, c 값을 구하는 거지. 그 다음 b가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면 뭘 통해서 보지? 그지 계수 비교를 통해서 미진계수 값을 구한다 생각하면 돼. 맞지? 그 다음 두 번째 차수지? 맞지? a 차수지? ax의 차수. 저 a의 차수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그치? 나눈수와 몫의 차수 결정되지? r의 차수는 영향을 안 받아. 그래서 b의 차수, 그 다음 bx 차수 더하기 무슨 몫의 차수, q의 차수에서 결정되는 거. 이렇게. 세 번째는 나머지하고 b의 차수지? 그래서 r의 차수가 반드시 뭐의 차수보다 작아야 돼? 그치? b의 차수보다 작아야 돼. 몫의 차수는 관계없어. b의 차수보다 작아야 돼. 이 조건만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된단 말이야. 세 개는 워낙 중요한 개념이니까 식 세울 때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위에 좋은 식을 한번 적어볼게. 자, fx, gx 1차, 2차. 그 다음에 fx, gx 곱한 거지? 자, fx 곱하자. fx와 gx를 곱했어. 그 주어진 곱한 식이 fx 빼기 2x 제곱에다가 몫이 주어지지? x임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지금 fx 더하기 x 곱하기 gx라고 했단 말이야.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나머지 얘가 지금 이제 얘가 2차지? 얘가 2차인 거고, 얘가 지금 1차인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곱하면 몇 차? 3차지? 근데 문제를 보게 되면, 얘 지금 차수가 안 주어져 있잖아. 차수를 먼저 결정하고 들어가야 돼. 맞지? 나누는 식의 차수랑 남의 차수는 얘를 곱한다는 거지? 자, A 차수는 B 차수하고 몫 차수 더하는 거지? 그럼 얘가 3차잖아. 맞지? 그럼 얘가 몇 차인데? 2차지. 얘가 지금 2차야. 그럼 얘는 몇 차가 돼야 돼? 1차가 돼줘야 되지. 얘가 1차가 돼줘야 돼. 그럼 이제 나눈식의 차수 1차랑 알았어요? 얘가 1차면 남의 차수는 얘가 1차면 남의 차수 몇 차? 얘가 1차, 얘는 상수가 돼야 되지. 얘가 상수가 돼야 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3차니까 얘가 2차잖아? 2차를 통해서 나눈식 차수 1차랑 알았고, 얘가 1차면 남의 차수는 상수랑 알아야 1차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 조건을 알 수 있어야 돼.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우리 두 가지 조건의 식을 세울 수 있어. fx 빼기 2x 제곱이 얘가 1차가 돼야 돼. 맞지? 그럼 1차는 C가 어떻게 적어주면 돼? AX 플러스 B라 적어주면 되지. 이렇게 1차니까 A가 0이 아니면 돼. 그럼 여기서 fx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마이너스 x 넘겨. 넘어가니까 얘가 2x 제곱에다가 ax 플러스 b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상수지? fx 플러스 x 곱하기 gx가 얘가 상수가 나와야 돼. 그럼 fx를 구해놨잖아. 얘식을 이렇게 대입시키는 거야. 대입시켜봐. 그러면 얘가 2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x 곱하기 gx는 1차잖아. 얘가 1차야. 그럼 1차를 곱했을 때 상수가 만들어져야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일단 먼저 여기서 2차의 개수 없어져야 되지. 얘 두 개 곱해서 2차의 개수 없애기 위해서는 얘가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2x가 되겠지. 그 다음 또 1차의 개수 없어져야 돼. 얘가 ax인 거니까. 얘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x가 만들어져야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a가 되야 돼. 이렇게. 그럼 정리시켜봐. 마이너스 x고 마이너스 a 다 사라지지. 뭐가 남았다? b가, 상수가 b가 되는 거야. 얘가 b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가 뭐가 되지? 얘가 gx가 되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 2번, 3번 식을 통해서 우리 fx, gx를 결정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구하는 거니까 우리 gx가 얼마인데? gx는 마이너스 2x 빼기 a가 되는 거야. 이렇게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주어진 것. 당시의 차수, 얘 차수를 결정한 문제는 이 두 가지를 딱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fx, gx 구해서 우리가 구하는 값이 뭐냐면 여기서 f-1을 구하지. 맞지? 그럼 fx를 결정하란 말이야. 그 fx 결정은 뭐지? 미진계수 결정하는 문제지? 미진계수 결정하는 문제는 개수 비교, 수 대입 있지? 얘 좋은 식을 위에 식을 대입시켜서 전개시켜가지고 개수 비교, 그 다음 식을 집어넣어서 수 대입 풀어주면 돼. 됐지? 대입시키자. 대입시켜볼게. fx 곱하기 gx인 거니까 얘가 지금 2x 진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에다가 얘가 마이너스 2x 빼기 a 되지? 그 다음에 fx 빼기 2x 제곱은 아까 1차 얘가 있잖아. ax 플러스 b라 주고, 그 다음에는 x임 제곱 마이너스 3x 3이 되고, fx 곱하기 2는 얘는 아까 상수 얼마였어? b라고 했지? 대입시켜보면 b가 나온다? 플러스 b가 되겠어. 그래서 정리시켜 개수 비교를 통해서 ab가 구해준다. 그 첫 번째 번호 개수 비교. 그런데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냥 수치 대입을 적을게. 수치 대입은 미수 두 개, 식 두 개만 있으면 되지. x값 대신 0 집어넣어보고, x값 대신 1 집어넣어보고, 안 되면 x값 대신 마이너스까지 집어넣어봐야 돼. 이런 순서 딱 해보면 돼. 이렇게. 자, 0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니까 얘가 뭐지? b가 되지. 이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되지. 그럼 답변은 마이너스 a 곱하기 b가 될 거고, 0 집어넣으면 b가 되고, 0 집어넣으면 3이지. 3b 플러스 b가 되지. 어때네? 그럼 b가 다 약분이다 안 돼? 약분되지. 그럼 여기서 구하는 값은 마이너스 a가 3 더하기 1이 돼서 4가 되지. 그럼 a 값은 얼마? a가 마이너스 4인가? 그럼 a를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
얘를 마이너스 4 구했어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4인 거야. 그럼 얘는 4가 되지? 얘는 마이너스 4인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얘가 2하고 1 집어넣으니까 2 빼기 4 더하기 b가 되지. 1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에다가 4지. 그럼 2가 되지? 2가 되고, 얘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4 더하기 b. 얘도 1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니까 1이 되나? 1 플러스 b가 되네. 이렇게. 됐지? 그럼 정리시켜볼게. 얘는 마이너스이지. 2를 정리시키면 마이너스 4 더하기 2b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어차피 1인 거니까 b와 b 더 마이너스 4 더하기 2b가 되네. 얘는 항상 만족해 안 해. 얘는 그냥 항상 만족하는 거지. 이 안에서 뭐 얻어낼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럼 얘는 안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돼. 하나씩 해보면 돼. 맞아. 마이너스 집어넣자. 마이너스 집어넣으니까 그럼 해보면 돼. 그럼 2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4지. 2 더하기 4 더하기 b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봐. 그럼 2 더하기 4니까 6이 되지. 이렇게. 얘는 여기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4 더하기 b가 되지. 그 다음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봐. 1 플러스 3 더하기 3이니까 7이 되지. 곱하기 7이 돼. 플러스 b가 되지. 이렇게. 그럼 정해서 얘가 6이잖아. 그러니까 6 분법차니까 36 더하기 6b가 되지. 얘 7 곱하기 28이 되지. 7b가 되지. 플러스 b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얘가 얼마야? 8b지. 그러니까 6b가 넘어와. 그럼 얼마인데? 2b가 되지. 그 다음에 28이 넘어가. 8이 되겠지. 그럼 b값이 얼마? b가 4가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 b가 4 이렇게. 그럼 a가 마이너스 4, b가 4. 지금 우리 구하는 값이 fx였지? 얘가 fx란 말이야. 그럼 이게 대입시키면 fx 얼마? fx는 집어넣으면 a가 마이너스 4인 거니까 2x 짐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겠지. 맞지? 자, 우리 구하는 값을 보니까 f 마이너스 1을 구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만 집어넣으면 돼. f 마이너스 2 집어넣자. 마이너스 집어넣으니까 8이지.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얘도 8이 되지. 더하기 4가 된단 말이야. 그 답은 얼마야? 얘가 16이야. 답은 20이 되겠지. 맞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29번. 다음 주어진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1인, 반지름이 1이라는 조건 주어져 있어. 그때 중심과 크기 90도인 부채꼴이 주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반지름이 1이야. 자, 1. 그래서 90도 부채꼴. 자, 부채꼴 안에서 지금 조건 주어져 있지? 호 AB 위에 C란 점이 있어. C란 점인데 선분 BC를 지름이래. 선분 BC가 얘가 BC가 지름을 하는 이 원을 그린대. 이렇게 원을 그리고 그 다음 선분 BC 중점 이런 단서 있지? 얘 BC 중점 지름이니까 중점 뭐지? 이 원이 중심이 되는 거야. 그걸 지나고 직선 OB에 자 OB 얘 OB지? 얘 평행선이 평행이라는 단서가 또 등장했어. 평행선이 이 주어진 원과 만나는 점은 얘 두 점인데 그래서 B에 가까운 점은 P라 둔대. 됐지? 그 다음에 BC 길이 뭐지? 얘가 이 주어진 원의 현이지? 현의 길이가 주어져 있어. 현의 길이 딱 등장했어. 그때 X고 그 다음 OAB 넓이 이 주어진 삼각형 넓이를 S에 X가 뒀을 때 그때 이 주어진 넓이 무슨 값?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됐지? 하나씩 가보자. 자 그럼 첫 번째 일단 BC의 중점이니까 얘가 원의 중심이야. 원의 중심.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평행이란 말이 등장. 평행 그냥 말 놓치지 마. 딱 우리 문장에서 평행이란 말이 등장. 항상 뭘 이용한다? 동의가 억각을 찾고 그 안에서 뭘 이용하지? 그치? 닮음을 찾아야 돼. 닮은 도형 관계성을 찾는 거야. 그 반드시 그런 조건 놓치면 안 돼. 그 다음에 현의 길이가 딱 주어있으면 뭘 이용하지? 우리가 앞에서 그 설명했지 한번? 이 앞 19번인가 18번인가? 그 원 나왔잖아. 맞잖아? 그러면 현의 길이 반드시 주어있으면 원이 주어있으면 현에 뭘 건다? 수순을 건다. 서로 수직, 이등분 한다. 이런 단서를 놓치면 안 돼. 그 안에 그 출제자 그 의도를 숨겨놓은 거야. 그때 넓이를 구하는 거지. 자, 보자. 일단 지금 우리가 구하는 넓이는 이 삼각형 넓이지? 얘 삼각형 넓이로 구한단 말이야. 근데 얘 삼각형 넓이로 구하는데 한 변이 일단 고정이 됐잖아. 뭐 1로 고정이 돼 있어. 맞지? 1로 고정이 돼 있는 상태. 그럼 얘를 밑변을 보면 넓이 높이만 보면 되잖아. 높이는 뭐가 돼? 이 P란 점에서 이 수순을 얘가 높여야 된단 말이야. 맞지? 이 길이만 구해주면 돼. 자 그럼 한번 가보자. X 보니까 일단 평행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얘가 두 개 평행이지. 그러니까 동의가 억각을 이용한다는. 그 다음에 BC가 뭔데? 얘가 현이잖아. 이 큰 원의 현이야. 맞지? 현의 길이가 딱 X가 주어져 있잖아. 그럼 일단 X가 주어져 있으니까 반지름 길이 얼마? 이 반지름 길이가 2분의 X가 될 거야. 이렇게 반지름 길이가 이렇게. 그 다음에 보수는 어떤 보수가 해야 되지? 원의 중심에서 현을 뭘 꺼야 되지? 수순을 내려야 되지. 맞지? 항상 보수를 꺼야 돼. 자, 이 점에서 이 현의 수순을 내려. 그럼 그 수준 현과 수직이 등분하잖아. 수직이 등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중점을 지나야 돼, 안 지나야 돼? 지나야 되겠지, 맞지? 그런 조건이 들어와야 돼. 얘가 수직인 거야,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얘 두 개가 평행선이란 말에 동의가 억각을 이용해야 되지. 자, 그때 이용한 방법은 뭐냐면, 얘 두 개가 평행선인데, 이게 선을 끊어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 주어진 각의 크기랑 이 선에서의 이 각 크기가 같다는 것 같아. 같지? 왜? 얘가 평행선이니까 무슨 관계? 억각 관계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같은 거. 그러면 이제 이 삼각형, 이 주어진 삼각형에서 한 내각이 동그라미하고 직각이지, 이 삼각형에서도 한 내각이 동그라미 뭐지? 90도란 말이야. 그럼 이 두 개 삼각이 닮았어, 안 닮았어? 닮았지, 맞지? 그 닮음을 이용하는 거야. 그 조건이야. 됐나? 자, 그러면 확인하자. 닮음을 이용할게. 일단 이 주어진, 제점 주어진 반지름이 1이었고, 그 다음 얘가 지금 반지름이 2분의 x지. 2분의 x. 그 다음에 이건 피타고라스에서 구할 수 있어, 없어? 2변의 구할 수 있지. 이 주어진 직각에서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2변의 길이는 루트에다 빗변의 길이지? 루트에다가. 그렇지. 1의 제곱.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 제곱은 마이너스 4분의 x 제곱이지. 얘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의 닮을 찾자. 우리가 구하는 값은 지금 이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얘도 2분의 x면 얘도 얼마인데 얘가 2분의 x지. 맞지? 얘도 2분의 x야. 그러면 뭐뭐 구해주면 돼? 그치? 얘 길이 2분의 x니까 이 길이만 구해주면 되잖아. 닮음 쓸 때는 얘 변하고 얘 변 쓰자. 이 변 주어지에 쓰는 거니까. 됐지? 그럼 확인해볼게. 이 삼각형에서 빗변이고 1이 빗변 1이지. 이 삼각형 높이는 얼마야? 얘 길이지? 루트에다가 얼마? 1 빼기 4분의 x제곱이야. 얘대 이 삼각형에서는 얘 변이 주어져 있잖아. 우리 구하는 이 변인 거니까. 맞지? 얘 변이 루트에다가 1 빼기 4분의 x제곱. 빗변 대 높이, 빗변 높이 가는 거야. 근데 얘 길이는 우리 구하는 거니까 얘를 뭐라 둘까? 얘가 오가 있네. P, Q, R. R에 둘까? R. 그럼 R에서 이 H라 둘게. P, RH라 둘게. 이렇게. 그러면 얘 두 개 곱한 거 RH가 되겠지. 그래서 RH 값은 얘 두 곱하면 돼. 그게 얼마? 1 빼기 얼마? 4분의 x제곱이었던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 길이가 지금 얘인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구하는 삼각형 넓이 구해보자. 우리 구하는 넓이는 지금 x에 x가 되지? x가 되지? x는 2분의 1에다가 밑변이 1이지? 1이고 높이가 지금 몇 되지? 얘야. 그럼 이 조 RH에다가 이 반지름만 더해주면 되지. 얘기를 반지름만 더해주면 돼. 그러면 1 빼기 4분의 x제곱에다가 얼마 반지름 얼마야? 2분의 아까 x였지. 얘만 더해주면 되는 거야. 이게 따로지? 그럼 몇 참수야? 2참수지.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하는, xx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지? 맞지? x 범위에 주어져 있잖아. 0에서 얼마? 루트 2까지. x가 얘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2참수니까 완전제곱을 쓰면 2참수 그래프를 풀어도 되고, 축만 있어도 되지. 축만 있으면 되는데. 근데 완전제곱 할게. 자, 일단 전개시켜보니까. 아니면 x 마이너스 4분의 1을 꺼지면 될까? 완전 편하게 마이너스 4분의 1을 꺼지면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지. 맞지? 그럼 얘는 x제곱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4를 꺼지면 마이너스 2가 남아있지? 부호 반대. 이게 마이너스 4가 되지? 이렇게. 1이 될 거야. 자, 그럼 얘를 완전제곱하면 안의 값은 얼마야? x 빼기 1의 제곱이 되지. 마이너스 5가 되는데 얘를 곱하니까 플러스 8분의 5가 되네. 이렇게 5가 되지. 이렇게. 자, 그럼 그림 그려볼게. 최고점 음수잖아. 축이 얼마인데? x는 1이지. x 1이야. 그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렇게. 따르지? 그럼 이 꼭지는 y좌표가 지금 이제 8분의 5가 되는 거야. 주어진 범위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그 0. 0은 이겠지. x 0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x 0이라고 가정할게. 그다음 루트에는 일부 크지? 이 정도 어딘가 있을 거야. x가 이 범위 안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거지. 최대값 어디야? 그렇지. 이럴 때 최대값을 갖잖아. 이렇게 그림 그려주는 거니까. 답은 얼마인데? 8분의 5가 될 거야. 최대값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서 구하는 건 P와 Q는 얘가 8이 되고 5가 되니까 P 더하기 Q지. 얼마야? P 더하기 Q는 13이잖아? P 더하기 Q는 답은 13이 될 거야. 이렇게. 확인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도형이니까 보조선. 맞지? 평행 논문의 도형과 억각 닮음 놓치지 말고, 그 다음에 뭐지? 현의 길이 문제는 뭐 지금 현의 수선을 끊는다는 걸 놓치면 안 돼. 그런 걸 단서를 적절하게 조합을 시켜서 풀어주면 될 것 같아. 자, 30번. 자, 두 이차함수 fx와 gx에 대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를 보니까 뭐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주어진 2차 부등식을 만족한다. 자, 일단 2차 부등식 문제 넣으면 항상 뭘로 하지? 두 함수 크기를 비교한다. fx하고 x축을 비교했을 때 fx, x축보다 뭐지? 작거나 같다. 저 아래쪽 부분을 존재한다. 그 다음에 gx하고 x축 비교했을 때 gx가 x보다 크거나 같지? 그럼 위쪽 부분을 존재한다. 자, 그런 조건을 일단 기억해야 되지? 자, 그 안에서 우리 판별식과 2차 고차원 계수 부호도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조건이 뭘 나타내는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자, 가에서 주어지는 값은 일단 x축을 그리고, 일단 먼저 fx부터 먼저 볼게. fx, x보다 작거나 같단 말은 fx 뭐지? x 아랫부분 존재해야지. 그럼 위로 볼록이면서 그림 이렇게 다 그려져야 돼.
또 접하는가가 되지? 이 정도가 된다. 접하는가 되지? 이렇게. 얘가 이제 fx 될 수 있는 거야. 접하는까지. 이거 y는 fx지. 그 다음 gx는 x보다 크나 같아야 되지? 지금 위로 볼록이지? 아래 볼록이지? 아래 볼록이면서 그림 이렇게 그려주면 돼. 그래서 얘 y는 gx야. 그럼 이 안에서 우리 알 수 있는 값은 뭐지? 얘는 판별티가 0보다 작거나 같고 얘도 판별티가 0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이 최고층계수분은 양수, 이 최고층분은 엄수란 조건도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이겠지? 자, 그럼 나 주고 한번 볼게. 나를 보게 되면은 나는 뭐지? 제한된 범위지? 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fx의 무슨 값? 최대값. 맞지? 그 다음에 이 주어진 제한된 범위 일단 똑같아. gx의 무슨 값? 재수값이 뭐하게 갖게 되는 거야. 자, 일단은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제한된 범위에서 이차함수의 최수 문제는 뭐 그래프 경을 그려야 되지? 그리고 축이 어디? 이 범위에 포함되냐? 안 되냐를 따라서 케이스를 두 가지 분류해서 문제 풀어주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최대값과 최소값이 같다고 했잖아? 그럼 얘 함수의 최소값은 어디야? 일단 gx의 최소값은 어디야? 그렇지? 최소값은 0이지. 맞지? 왜?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fx의 최대값이 얼마인데? 0이지? 맞지? 그럼 최대 최소 같다는 말은 뭐야? 이 최소값이 0이 되고 이 최대값이 뭐 0이 되는 거야. 맞지? 근데 그 갖게 되기 위한 조건은 당연히 이 두 개 함수 x를 접하는 거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축이에요. 항상 얘기하잖아. 선생님, 2차 함수의 최소수는 반드시 축이 이 제한된 범위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 케이스를 따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k 빼기 2가 있고 여기 k 플러스 2가 있잖아. 맞지? fx만 볼게. fx가 2차 함수 딱 그래요. 이 그림 그렸을 때 이 준 축이 이 안에 딱 들어오면 돼봐. 축이 이 안에 들어오면 축이 이 안에 딱 들어와. 그러면 최대값이 얼마인데? 그렇지? x가 딱 0이 될 수 있지. 근데 축이 이 안에 안 들어와. 축이 바깥에 있어. 맞지? 축이 바깥에 있으면 최대값이 0이 넣을 수 있어 없어? 최대값이 0이 왜? 최대값이 얼마인데? kb를 2를 집어넣을 때 그때 함수값 최대값이잖아. 0이 넣을 수 없단 말이야. 맞지? 그럼 최대최소 갖기 위해서는 최대최소가 0이 돼줘야 되는데 축이 반드시 어디 들어와야 돼? 이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gx도 마찬가지 축이 이 범위에 들어와야 최소값이 0을 갖게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일단 최대최소 갖게 되기 위한 조건은 뭐야? 그치? 축이 이 범위 안에 들어온다. 맞지? 그걸 놓치면 안 돼. 그런 거 하나씩 조금 따져봐야 돼. 그러면 이 함수 축을 정해야지. 이 함수 축을 쌤 x는 p x는 q로 할게. x는 q 이렇게. 그럼 먼저 갖게 되기 위한 조건이지. 그럼 p가 어디? 그렇지. p와 q가 이 범위 안에 들어와야 돼. 갖다 대. 동호 들어간다. 마치 q도 마찬가지 이 범위 안에 들어와야 돼. 이렇게. 그럼 이제 갖게 되기 위한 조건을 만족하지.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이 얼마 돼야 돼? 그렇지. 0이 되면 되지. 그러면 최대, 최소값이 0이 되면 되는 거야. 딱 이상인 거야. 맞지? 그러면 이제 딱 그림이 어떤 그림이야? 당연히 이 가조건 가하나를 짬부시키면 이제 k 빼기 어디가? k 빼기 2가 이기 존재하는 거고 k 플러스 2가 이기 존재하는 거야. 그 다음에 fx, gx는 x로 접해야 되지?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돼? 얘가 fx가 되는 거고 얘가 지금 gx가 되는 거야. 지금 현재 가나의 조건이 이 조건이야. 근데 나 조건이 조건 하나 더 주있지? 뭐지? k 값의 최소값이 얼마? 0, 최대값이 얼마? 1. 얘가 지금 좀 어려운 조건이야. 그래서 k 값의 최대 최소는 k 값의 범위를 구하란 말이야. k값 범위는 있어. 얘가 범위가 있지. 얘 범위를 이 안에서 k값 범위를 찾으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찾아서 그 최대값이 얼마? 1, 최소값이 0이라는 걸 확인하라는 거지. 그럼 찾아보자. 일단은 P와 Q가 누가 큰지 모르지 않지? 그림 이렇게 했지만 그래서 PQ를 먼저 분류하고 들어가야 돼. 습관처럼 지금 이 상태에 그냥 그림을 그리면 답이 나와. 그런 감각이 좀 필요하긴 한데 일단 문제를 분석할 때는 좀 자세하게 정확하게 가보자. PQ가 지금 이제 PQ를 왜? 이 회를 구하기 위해서 PQ 범위를 나눠야 돼. 누가 큰지 모르잖아. 맞지? P와 Q가 같을 때. 그 다음 두 번째는 P가 Q보다 작을 때. 세 번째는 P가 Q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를 일단 분류를 해봐야 돼. 자, 그럼 같을 때만 해볼게. 같을 때 우리는 뭘 구해야 되지? K값 범위를 구해야 돼. K값 범위를 구해서 그 최대값이 얼마? 1, 최소값 0이라는 확인해줘야 돼. 그럼 P와 Q 같은 거니까 한 개 맞아. 그럼 K 빼기 2. P에다 줄게. 같은 거니까. 얘가 지금 K 플러스 2가 되면 되지. 이 K값 범위 구하자. 이 조건에서 우리 K값 범위는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 K는 뭐지? 그치? P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이. 이쪽에서 K값 구하면 마이너스 2가 넘어가 K값은 뭔데? 그치? P 마이너스 2보다 크나 같이? K값 범위 다 만들어지잖아. 근데 K 최대값이 얼마 나는 데서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가 얼마? 얘가 1이 돼야 되지? 얘가 얼마 돼야 돼? 얘가 0이 돼야 돼. 그럼 이제 만족한 P값 찾을 수 있지? 이때 P가 얼마인데? 2가 되고 그 다음에 이때 P값이 얼마인데? 넘어가면 P가 마이너스 1이 되지. P가 뭐였어? 아까 축이었잖아. fx가 두 개 존재할 수 있어 없어? fx는 지금 한 개야. 맞잖아? 얘 조건 만족하지 않는 거야. P가 두 개인 거니까. 맞지? 그 다음에 이 조건 해볼게. P가 Q보다 작을 때는. 당연히 지금 얘가 얘보다 작다는 건 정해졌으니까 얘가 뭐보다 크는데 얘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지. 얘 같으면 돼. 그 다음에 Q가 뭐? 얘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지? Q가 얘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이 조건. 그럼 이쪽 가자. 넘어가봐. 넘어가면 K가 범위 구할 수 있지? K가 범위인데 P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이.
얘가 넘어가봐. 얘가 q 빼기 2보다 크나 같아. 그러니까 k 범위 딱 구해지는 거지. 맞지? 그럼 얘가 얼마? 1이 되고 최대값은 아까 얘가 0이 된댔지. 그럼 이 식에서 전압값은 얼마인데? p는 넘어가니까 얼마? 마이너스 1이 되지? q는 2가 되지. 맞지? 얘는 만족하는 거야 일단. 됐지? 자, 그다음 마찬가지 얘도 확인해보자. 얘를 확인하면 pq를 확인해봐. 그러면 x는 k 빼기 2가 다이 뭐가 되지? q가 됐거든. 이가 q가 되고 p가 되는 거다. 바뀌는 거다. qp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에 쪽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자리가. 자, 그럼 얘를 풀면 p와 q가 자리만 바뀌는 거야. 맞지? 너 충분히 계산할 수 있어. 계산하면 이거 p가 얼마 나오냐 바뀌어. 2가 되고 q가 얼마 나오냐면 얘가 마이너스 나와. 얘도 만족하는 거야. 확인해봐야 돼. 확인해보면 일사 아까 전에 이게 뭐 0, 1집은 확인해 들어간다? 그건 확인해보면 될 것 같아. 답이야 일단. 그래서 일단 만족하는 값은 뭐냐면 2번과 3번이야. 맞지? 그러니까 2번, 3번을 걸러내기 위해서 또 뭐가 주어있냐면 다가 주어져 있는 거야. px, fx하고 gx 두 개 존재할 수 없는 거니까. 맞지? 그럼 다 적고 보니까 fx, f형이지 모든 실근의 합의 엄수란 거지. 그래서 얘 방식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방식 구할 때도 방정식 풀 수 있지만 그래프 개념도 풀 수 있어. 두 가지만 풀어볼게. 일단 2번 조건은 다 조건은 2번은 방정식 풀어볼게. 2번부터 해보자. p 값이 얼마인데? p가 마이너스 1 때지. 그 다음 q가 얼마인데? 1 때. 자, 그때 일단 뭐지? fx하고 f0인 거니까 fx를 구해야 돼. fx는 뭐죠? fx 딱 접하는 거잖아. p가 얼마? 마이너스 1이지? 접하는 거니까 구할 수 있지. fx는 어떻게 돼? 제곱점이 얼마인지 모르겠고 축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x 플러스 1에 접하면 제곱이 되지 이렇게. 그 다음 gx는 일단 축이 2지? 축이면 접하는 거잖아. 제곱점에서 얼마인지 모르는 거니까 x 빼기 2에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a 값 아래 불러니까 엄수 얘는 양수가 되겠지. 막 그런 조건이 있어. 자, 그럼 다 조건에서 애매한 거는 fx가 뭐지? f0이지 맞지? 얘의 방정식 실근의 합이 엄수라는 거 보여줘야 돼. 그러면 이 풀기 위해서 fx는 주어져 있잖아. a에다가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거고 0은 0 집어넣으면 얼마야? a 되지 이렇게. 그럼 a가 엄수니까 양변 a를 나눌 수 있지? 그럼 여기서 얼마 넣어? x 플러스 1의 지금 제곱이란 값이 1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얼마야? x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잖아. 넘어가봐. 그럼 x 값이 얼마 넣어? 한 개는 0이 되고 한 개는 얼마 넣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지 맞지? 이렇게. 그럼 실근의 합이 얼마야? 엄수 되지. 그러니까 다 조건 만족하는 거야. 맞지? 자, 그럼 만일에 얘를 그림을 그리잖아. 그림 그려볼게. 그림 그려도 풀 수 있어요. 일단 축이 얼마야? 이 참수니까 축이 마이너스 1이잖아. 축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일단 이 f0 값은 얼마지? 얘가 y는 fx야. 0은 이 정도 있을 거잖아. 그럼 0을 집어넣어서 그때 함수값이 f0이지? 얘가 f0이야. 얘가 f0이야. 그럼 두 함수 만나는 교점 x좌표가 0이 되잖아. 그럼 얘가 또 구해야 돼. 얘를 구해야 돼. 그럼 뭔데? 축의 대칭이잖아.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항상 같아 안 같아? 같이 축의 대칭이니까. 얘가 1이면 얘도 1이지. 그럼 얘가 얼마? 마이너스 딱 놓는단 말이야. 그럼 두 개 만나는 방식이 얘는 얼마인데? 0과 마이너스 2. 똑같이 놓자. 합은 음수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3번 케이스도 풀어야 되는데 3번 케이스는 그림을 그려서 풀게. 3번은 일단 3번은 축이 얼마인데? p가 얼마인데? p가 있잖아. fx는 보면 되는 거니까 p가 2야. 얘가 fx야. fx? 그럼 0이 어디 있어? f0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0은 이 정도 있겠지. 0. 거기에 대한 함수값이 얘가 f0이야. f0? 항상 이 축이니까 같이 하네, 이 길이는. 맞지? 그럼 두 개의 방식이 fx 이꼴 f0이란 말은 뭐지? 이 두 개 함수 만나는 교점 x좌표지? 얘를 찾아야 돼. 그럼 이 길이 이고 이 길이인 거니까 얘가 얼마? 4가 되지. 그러면 이 두 개의 연립의 방정식 얘가 뭐 나오는데? 0과 4가 나와. 그럼 두 개의 합이 얼마야? 4가 되는 거야. 그럼 두 개의 합이 엄수가 아니잖아. 얘 조건 만족하지 않는 거야. 얘는 만족하지 않는 거야. 얘만 만족하게 되겠지. 되겠지? 그러면 이제 그때 만족하는 fx는 얘 두 개 된단 말이야. fx. 맞지? 찾았어. 자, 근데 우리가 구하는 값은 뭐냐면 f3하고 g11을 구하는데 단서가 단 게 두개 있지. 맞지? 이 단서는 얘하고 얘를 구하란 말이야. 근데 올라가 보자. 그럼 x 보니까 f1을 구하자. f1은 1만 집어넣으면 되지. 1 집어넣으면 얼마야? 4a잖아. 4a가 얼마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지. 그럼 a 값이 얼마?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야. 그럼 fx 딱 결정이 되지. fx는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x 플러스 1의 제곱이지? 제곱. 그 다음 gx는 g1이 2잖아. 1 집어넣어봐. 그럼 b지. g1은 b야. 걔가 얼마 나와? 2가 나오는 거야. b가 2지. 그럼 gx 결정되는 거지. 2에다가 x 빼기 2의 제곱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f3. 지금 구하는 값은 f3 더하기 g의 11인 거니까 f3 3 집어넣어봐. 얼마야? 4지.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11 집어넣어봐. 9지? 맞지? 9니까 9의 제곱 81에다가 2를 곱하는 거잖아. 81을 곱하면 얼마야? 162가 되나? 162가 될 거야. 됐지? 그럼 두 개를 더하니까 얼마인데? 160이 되나? 160이 되겠지, 맞지?
선생님 잘못된 거 있나? F3이구나. F3이다. 3을 구하니까 3을 집어넣으면, 이게 잘못됐구나. 3 집어넣게 되면은, 이게 얼마야? 그치, 16이지. 16에다 곱하면 마이너스 8이 되나? 마이너스 8이지. 마이너스 8. 계산하면 154가 되지? 154가 되겠네. 이거 답이 될까?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반드시 제재수 문제들은 이차함수 축이 제한된 범위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 케이스를 반드시 분류한다는 거 놓치면 안 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